육아휴직만으로 부부 합산 최대 3,36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고요? 믿어지시나요? 안녕하세요. 똑똑한 엄마들의 똑똑한 TV 맘똑TV. 오늘은 더 좋아진 혜택으로 돌아왔다. 고용노동부 주간 맘똑TV가 함께하는 새롭게 바뀐 더 좋아진 출산 육아 정책 8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배우자 출산 휴가일 확대. 정책이 바뀌기 전엔 유급휴가 3일, 무급휴가 2일 이렇게 5일을 사용했는데 이 무급휴가도 못 쓰신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3일에서 5일 정도는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시간밖에 안 돼요. 하여 2019년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 휴가가 10일로 확대 연장되었습니다. 와, 3배가 늘었죠. 그리고 남편분들 원래 배우자 출산 휴가가 출산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로 사용했어야 되는데 90일로 변경됐어요. 그리고 분할 사용도 1회 가능합니다. 참, 이때 유급휴가가 10일로 늘어났으니 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쓰는 사람도 눈치 보일 수 있고요. 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유급 5일분을 지원해줍니다. 두 번째, 출산휴가급여 인상. 저는 이날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지 다들 기다리고 계시지 않나요? 바로 출산휴가.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 의무를 면제하고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로 출산 전, 출산 후 통합 90일의 휴가를 줘요. 단, 휴가 기간은 꼭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점. 예를 들어 출산 전에 50일을 미리 쓰고 출산 후에 40일을 쓰면 안 돼요. 최소 45일 이상이 돼야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그럼 휴가급여 신청은 언제 하나요? 출산 전후 휴가급여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데 이때 사업장으로부터 미리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와 내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본을 발급받아 준비 서류들과 함께 30일 뒤에 직접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돼요. 단, 최초 방문 신청한 이후부터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회사에서 먼저 고용보험 사이트로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와 내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본을 전송해 준다면 처음부터 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면 제일 좋겠지만 이 휴가 들어가기 전에 사업장으로부터 미리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두거나 고용보험센터 사이트에 전송해달라고 말해두는 센스! 이때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경우 신청 기간이나 지급 기준이 달라요. 중소기업의 경우 휴가를 시작하는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대기업일 땐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왜 대기업은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조금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중요한 얼마를 받냐?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의 100%가 나와요. 원래 3개월 동안 매달 최대 180만 원씩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어요. 와, 좋죠? 참고로 다태아는 출산휴가가 한 달 더 기니 4개월 동안 받습니다. 이때는 중소기업 다닌다. 그렇다면 고용보험에서 90일 동안 최대 6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 한도 안에서 지급 의무가 면제돼요. 쉽게 내 통상임금이 250만 원이다. 그렇다면 2달은 고용보험에서 매달 200만 원씩 그리고 나머지 차액 50만 원씩은 사업주가 지급을 해줘요. 하지만 대기업의 경우 최초 60일 그러니까 2달분의 급여는 사업주가 100% 그리고 3달째에는 똑같이 최대 200만 원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해줍니다. 제가 대기업의 급여 신청은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 뒤에 신청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출산휴가 60일분의 급여는 사업주가 100% 지급을 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신청기간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출산 전후 휴가를 기다리지만 이 휴가 들어가면서도 회사에 피해 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중소기업의 경우 출산 전후휴가 급여도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출산 전후휴가 대체 인력의 임금에 대한 지원금도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확대되어 회사의 부담감도 줄여줍니다. 세 번째,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 지금까지는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엄마들만 혜택을 받았지만 2019년 7월 1일부터는 근로자처럼 소득활동은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자들에게는 고용센터에서 확인 후에 출산급여를 줘요. 아우, 요즘 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도 많기에 대상자 폭도 굉장히 넓겠죠? 하여 신청 서류 잘 첨부하셔서 꼭 많은 분들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출산급여 지급액은 얼마일까요? 급여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을 지급해줍니다. 대신 출산 전 18개월 중에 3개월 이상은 소득활동이 있는 경우만 해당돼요. 신청은 온라인, 가까운 고용센터의 방문, 우편 모두 가능하니 지급 요건 충족되는지 잘 확인하셔서 신청 서류, 증빙자료를 잘 챙기셔서 신청해주세요. 대신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네 번째, 육아휴직급여 확대 제도. 먼저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해요. 이때 첫 양육자는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받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받아요. 이때 중요 포인트, 육아휴직 급여액에서 25%가 제외한 금액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상한액 기준으로 첫 3달은 112만 5천 원씩, 나머지 9개월 동안은 90만 원씩, 그렇게 1년 동안 25%씩 제외되었던 돈들은 직장 복귀 6개월 이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해줍니다. 그리고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가 생겼어요. 독박 육아를 줄이고 아빠의 육아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바뀐 육아휴직 제도. 와! 근데 이거 꼭 아빠가 써야 혜택 받나요? 아닙니다. 명칭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고요. 엄마, 아빠 중에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를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라고 해요. 보통 엄마가 먼저 사용하고 그 이후에 아빠가 사용하기 때문에 명칭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라고 정해졌을 뿐 중요한 건 순서. 엄마, 아빠가 같은 자녀에게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분에겐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줘요. 이건 엄마, 아빠 모두 다 육아휴직 쓰라는 취지겠죠? 그렇다면 우리 남편 월급이 500만 원인데 혹시... 네, 아닙니다. 버는 만큼 다 줄 순 없겠죠.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는 상한액 250만 원씩 3개월 동안 최대 750만 원을 지급해줍니다. 이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3개월 동안은 25%씩 제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빠 육아휴직 후 4개월째부터는 종료일까지 급여의 25%씩 제외하고 급여가 지급되고 마찬가지로 직장 복귀 6개월 이후에 이걸 합산해서 일시불로 지급해줍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 신청 및 급여는 언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육아휴직 신청 방법도 똑같아요.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에 미리 육아휴직 확인서와 내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발급받아 놓으시거나 회사에서 미리 고용보험 사이트로 관련 서류를 전송해 준다면 내 상황에 따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편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출산 전후 휴가급여랑 육아휴직급여 신청하러 두 번이나 가기 힘든 분들은 그냥 나중에 육아휴직급여 신청하러 갈 때 출산 전후 휴가급여 신청까지 한 번에 하시면 돼요.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한 날 이후 한 달 뒤부터 매월 신청하셔도 되고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한 번에 모아서 신청하셔도 돼요. 다섯 번째,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 인상. 2020년 3월 31일부터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됐어요. 육아휴직 후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50만 원으로 인상. 4에서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 원으로 인상. 7개월에서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 상한액 1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참고로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는 육아휴직급여 특례 제도예요. 그래서 육아휴직 관련 지급 대상을 적용받기 때문에 고용보험 내 육아휴직 사이트에 지급 대상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1년 육아휴직 기준으로 제도 개선 전에는 1년 동안 1,53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다면 제도 개선 후에는 1,92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됐어요. 한 390만 원 정도 인상됐죠. 이때 나 육아휴직 중인데?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시행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기간별로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이때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는 한부모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신청 후에 지역 고용센터에서 한부모 근로자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해줍니다.
6번째, 부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 가능. 진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할 수 있다? 있어요. 지금까지는 부모 중 한 명만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했는데 2020년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함께 육아휴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 중 겹치는 기간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가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부부 모두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받게 되니 부부가 따로따로 육아휴직을 썼을 때의 상한액인 부부합산 월 400만 원에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했을 때는 월 300만 원으로 적용이 됩니다. 4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50% 받는 건 똑같아요. 7번째, 사후지급금 개선. 사후지급금 지급 기준이 개선됐어요. 이건 일반 육아휴직 근로자에게도 통용됩니다. 변경된 여러 가지 퇴사, 이직 사유들 중에 비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해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또한 직장 복직 후에 6개월 이상 근무하신 분들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하셔서 그동안 내가 적립해두었던 25% 꼭 챙겨 받으세요. 복직 후에 열심히 일한 뒤에 받은 보너스 같은 느낌일 거예요. 8번째, 육아계 근로시간 단축 확대 제도. 그동안 육아휴직과 육아계 근로단축 시간을 모두 포함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었는데 2019년 10월 1일부터 육아휴직 최대 1년 그리고 별도로 육아계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보장, 그래서 총 2년으로 확대됩니다. 예! 육아휴직을 안 쓰면 근로시간 단축은 최장 2년까지, 그러니까 쉽게 총 2년 범위 안에서 최소 3개월 단위로 분할 사용이 횟수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하니 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절이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 육아휴직 1년, 단축근무 1년 이렇게 사용해도 좋고 육아휴직 6개월 사용하고 남은 1년 6개월을 육아계 근로시간 단축으로 써도 된다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좋은 제도 같아요. 그리고 기존 육아계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서는 하루에 2시간에서 5시간으로 단축이 가능했는데 2019년 10월 1일부터는 하루에 1시간에서 5시간으로 단축이 가능해졌어요.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돈, 최초 5시간의 단축 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원래 6시 퇴근인데 단축 근무로 5시에 퇴근해도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단축 시간분에 관해서는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시간은 근로자나 사업주에게도 부담이 안 가는 시간이라 1시간만 단축 근무하면 월급의 변동이 거의 없는 수준이죠. 그래서 가정의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다양한 임신 출산 혜택들에 대해서 쉽게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영상 제작을 해오고 있는데 혹시 도움 많이 되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고용노동부 주관하에 변경된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저출산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요즘 나라에서도 매년 더 좋은 혜택으로 문제를 개선하려 하고 있어요. 하여 고용노동부는 직장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과 부부가 함께 육아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정말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나에게 맞는 제도를 찾아 직접 모의 계산도 해볼 수 있으니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지원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든 엄마 아빠들이 일하면서 아기 키우기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